자, 오늘은 도형의 방정식 중에서 직선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직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방정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직선의 결정 조건입니다. 직선의 결정 조건. 자, 한 직선이 결정된다.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뭐가 주어지면 직선이 결정돼? 기울기? 아니죠. 점? 두 점? 그냥 두 점? 서로 다른 두 점. 이해됩니까? 서로 다른 두 점이 결정되면 직선 한 개가 결정된다. 맞니? 그래서 직선의 결정 조건은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지면 직선 중에서도 이제 뭐를 약속을 할 수 있느냐? 기울기가 정의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기울기가 먼저 필요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지면 기울기가 정의가 되고 직선이 결정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기울기의 정의는 뭐라고 알고 있는 거야? 이거 무슨 기온이? 델타. 변화량. 한글로 읽으면 변화량. 영어로 읽으면 델타. 델타 x분의 델타 y.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있는 거였지. 맞아. 자,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지면 기울기가 정의가 되고, 얘네들은 그냥 두 점이 아니라 당연하게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점이다. 맞니? 자, 여기에 A가 있고요. 여기에 B가 있습니다. 얘가 A, B야. 좌표로 나타냈을 때 얘를 C, D의 위치를 표현하는 거죠. 그럼 직선이 결정될 거란 얘기지. A, B를 지나는 직선 L이 결정될 거다. 맞습니까? 그럼 직선 L을 결정을 했어. 그럼 뭐를 약속한다고? 기울기를 약속하기 위해서 두 점을 위치를 표현을 하고 얘네들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울기를 약속을 하더라. 여기까지 알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건 뭐냐? 이 L이라는 것을 자취를 말해라 라고 얘기할 때는 L의 자취는 A, B 지나는 직선이라고 말하면 돼. 맞니? A, B 지나는 직선. A, B, C, D를 모를 때 A, B 두 점, A, B 지나는 직선의 직선이다 라고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취를 뭐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방정식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L의 방정식, 그래서 L의 관계식을 구하려고 해야 돼. 자취를 말하시오랑 방정식을 구하시오랑은 조금 달라.
물론 학교 선생님이 그거 가지고 조금 장난질 치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자, 그럼 이제 이 L을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 L 위에 있는 점들의 일반적인 관계식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L 위의 점, 여기 위에 있는 임의의 동점 P를 뭐라고 놨을 때 x, y라고 놨을 때 x, y의 관계식을 구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돼.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얘의 관계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 P가 갖고 있는 x, y의 관계식을 어디서부터 따오느냐? 이 기울기부터 따와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점 A와 B와 P가 일직선 위에 놓여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두 점이 주어지면 얘네 가지고 뭐가 결정이 되지? 두 점이 주어지면 뭐가 결정된다고? 그 전에 기울기를 결정한다고. 그 다음에 식으로 표현할 거라고. 직선이 결정되고. 얘가 기울기가 결정이 됐어. 자, 근데 여기에 보면은 B랑 P라는 애도 두 점이니까 뭐를 결정해줘야 돼? 기울기 결정해줘야죠. 마찬가지 A하고 P가 있어. 두 점이 있으니까 얘네 가지고도 뭐가 결정돼야 돼? 기울기가 결정이 돼야 돼. 이 세 개의 기울기가 어때야 될까? 같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세 개로 이루어진 기울기가 같다라는 것을 표현해 볼 거예요. 자, A, B 가지고 기울기 한번 결정해 보자. 두 점 좌표로 설정했으니까 불러봐. X 중간이야. 어디냐고? 멍 때리면서도 대답을 하는 습관적인 거죠. 입은 움직여야 된다. 아, 그렇구나. 자, AP 기울기 불러봐. X 빼기 A분의 Y 빼기 B 아니야? 아니야, AP 됐니? BP는 Y 빼기 C분의 X 빼기 C분의 Y 빼기 D 아니? AB는 C 빼기 A분의 B 빼기 B 맞아? 여기 세 개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자, 여기에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죠. X하고 Y. 얘도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맞니? 얘는 상수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그럼 얘의 계산 결과는 숫자로 고정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자가 4개인 것보다는 어차피 계산 결과가 숫자일 거니까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자. M이라고 놓을 거예요. 여기가 됐어. 그럼 이 세 개가 다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 맞아? 아니. 자, 얘 한번 정리해 볼래? 얘랑 얘. 그럼 뭐랑 같은 거야? 1번이 X 빼기 A분의 Y 빼기 B가 M 맞아요? 자, 2번 정리해볼까? 얘를 2번이라고 해볼게. X 빼기 C분의 Y 빼기 D가 M이니? 마지막 이거 3번 정리해보자. 세 번째 거 X 빼기 A분의 Y 빼기 D가 X 빼기 C분의 Y 빼기 D하고 같네. 자, 1번 다시 정리해 볼 거예요. Y는 이라고 정리해 보자. 그럼 M 바로 X 빼기 A 더하기 B 맞아 안 맞아? 맞니? 자, 이걸 너네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뭐라고 알고 있어?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A, B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맞니?
얘가 나왔던 원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해됐어? 너네가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중학교 때 1차 함수에서 뭐라고 했냐? y는 mx 더하기 n 하면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인 직선이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이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다 하면은 너네가 y는 mx로 시작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는 거고, 그래서 기울기가 m이고 a, b 지나는 직선을 찾아봐라 라고 하면은 y는 mx 더하기 k라고 놓고 a, b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y는 b는 ma 더하기 k가 되니까 k는 ma 빼기 b가 돼서 이 식이 y는 mx 더하기 ma 빼기 b가 된다. 정리가 잘못됐나? 마이너스구나. 얘는 y는 얘가 ma 더하기 b가 돼서요, y는 m에 x 빼기 a 더하기 b가 된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기울기가 m이고 a, b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게 틀렸다는 방식이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점이 필요하고 그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가 약속이 되고 기울기가 같다는 거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게 원래 원리라고. 그래야지 너네가 얘가 지금 2차원에서의 직선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 근데 3차원 공간에서도 둥둥 떠다니는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진다면, 너네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에 두 점이 주어진다면 그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 결정될 거란 얘기지. 그 직선을 결정할 땐 이 방식으로 못 구한다는 얘기야. 저 방식으로. 그게 언제 나오느냐? 고3 빠르면 고2 기하 시간에 또는 고3 기하 시간에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방식이 그 방식이야. 요 방식을 기억을 좀 해두면 그게 여기에서 나왔던 거구나 라는 것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 또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해보면은 y는 m에 x 빼기 c 더하기 d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뭐라고 있는 거야? 기울기가 m이고 c, d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해됐어?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설명을 먼저 한 거야.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지면 직선이 결정될 거고 직선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울기가 결정될 거다. 그리고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 동점을 잡아서 기울기가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결정하게 돼 있다. 이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여러 가지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정리해주세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리해주시고 필기를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 형태별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 방금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이 직선을 보려고 해야 돼. 자,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토대로 조금 형태별로 좀 빠르게 직선을 결정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결정하는 얘기가 될 거야. 자, 첫 번째 형태는 중학교 때부터 했던 이 형태라고 얘기를 하죠. 뭐랑 뭐를 알면, 기울기와 y절편 알면 이걸 이용하는 게 가장 빠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거지. 기울기와 y절편 알 때. 자, 두 번째 형태는 기울기가 주어지고 방금 얘기했던 한 점에
x1, y1 주어지면,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지면 직선을 결정하는 방식이죠. 방금 얘기했던 거야. y는 m x 빼기 x1 더하기 y1 맞지? 자, 세 번째. 자,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질 때 직선의 방정식을 결정하는 형태. A가 x1, y1이야. B가 x2, y2야. A, B, C, D라고 나섰던. 대신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기울기를 결정해야 되니까 기울기가 결정되려면 얘네 둘이 어때야 돼? 달라야지 기울기가 결정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의 기본 조건은 x1과 x2가 다르다 라는 조건이 있어야 기울기가 결정이 될 거예요. 자, 이때 기울기는 m이라고 놓기는 할 건데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x 증가량 x2 빼기 x1 분의 y 증가량 y2 빼기 y1이 될 거란 얘기지.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이 뭐로 바뀌어? 기울기를 알고 지나는 점을 두 개나 아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이 방식을 쓰면 직선을 결정할 수가 있을 거다. 맞니? 그래서 y는 m에 a를 이용하면 x 빼기 x1 더하기 y1이 될 거고요. m에 b를 이용하면 x 빼기 x2 더하기 y2가 될 거라는 얘기지. 맞습니까? 자, 네 번째 방식. 자, 너네가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점인데 서로 다른 두 점이 매우 특수한 경우가 있어.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을 매우 특수하게 적용했을 때 x절편이 a래. 그럼 얘를 좌표로 얘기하면 a, 0일 거 아니야. y절편이 b야. 그럼 얘를 좌표로 얘기하면 0, b가 되겠지.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네. 맞냐? 그럼 x절편과 y절편을 알 때 얘네 둘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느냐? 이거는 원래 3번하고 같은 개념이지만 따로 배우는 이유가 있겠지. 자, 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걸 보고 명칭이 있어요. 절편의 방정식이라는 다른 명칭이 있어. 따로 빼냈기 때문에 그래. 이 식을 보면 뭐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x절편과 y절편이 바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이걸 보고 우리가 절편이 주어질 때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명칭이 따로 있는 이유가 이 식은 좀 3번에서 특수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식의 형태, 이 네 가지, 얘랑 이 네 가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문장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기울기와 지나는 점들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들이 보여야 된다. 자, y는 5x 더하기 3이 보이면 기울기하고 y절편이 보여야 된다. 맞니? y는 5에 x 빼기 2 더하기 3이 보이면 기울기와 y절편이 보여야 된다. 3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1 그러면은 절편이 보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야지 식선을 빠르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자,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기울기에 대한 또 다른 관점입니다. 자, 기울기를 약속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거는 뭐냐? 첫 번째로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질 때 근데 이제는 그냥 서로 다른 두 점이 아니라 위치를 표현할 때 좌표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x 좌표가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지면 기울기가 결정이 되더라. 맞지? 근데 얘 말고도 기울기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가 더 있어.
각이 주어져도 기울기를 결정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이걸 보고 원래는 정확하게는 고2 때 삼각함수 시간에 동경이 주어질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2 때는 정확하게 동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동경이 주어지면 우리가 기울기가 결정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너네가 할 때는 이 각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X축과 이루는 각이 결정되면 기울기가 결정이 되더라. 방향이 문제인데, 그 방향은 너네가 고1 때는 그냥 기울기가 올라가면 양수고 내려가면 음수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지. 자, X축과 이루는 각이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 있어. 그럼 얘 기울기는 양수 맞니? 자, 얘가 X축과 이루는 각은 요 각을 보통 얘기해. 그래서 얘를 알파라고 얘기하자. 자, 또 다른 직선은 이렇게 생겼어. 얘를 L2라고 할게. 그럼 얘는 X축과 이루는 각을 어디라고 얘기하느냐? 이쪽이라고 얘기합니다. 베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고1 때 쓰는 거는 이 두 가지 이론이야. 자, 그럼 무슨 각과 무슨 각이 주어질 때야? 얘각과 둔각이 주어질 때라고 이해하면 되겠지. 맞냐 안 맞냐? 자, 이때 기울기는 뭐를 이용해서 약속을 하느냐?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약속을 하죠. 탄젠트 알파가 기울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기울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요 각을 찾아야 돼. 이 각은 180도 빼기 베타가 되겠지. 예각을 찾아야 되니까. 왜냐면 고1 때까지는 아직은 예각에 대한 삼각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 기울기는 탄젠트 180도 빼기 베타라고 얘기하는데, 기울기의 부호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돼. 됐습니까? 각이 주어지면 얘가 기울기가 된다. 그럼 얘가 m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만 기억하고 저쪽으로 다시 확장하면 될 거야. 이해됐어?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질 때 기울기 결정하는 방식, 그리고 각이 주어질 때 기울기 결정하는 방식. 그 두 가지 외에는 너네한테 내기가 어렵지. 교과를 워낙 벗어나니까. 자, 그 다음 기울기의 특성이 있어요. 직선 두 개가 보일 때 기울기의 관계가 결정이 될 건데, 두 직선에 대한 기울기의 관계에 대한 얘기야. 두 직선이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라고 나와 있다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기울기가 대칭 관계야. 얘가 대칭 관계에 있는 두 직선이다. 그러면 얘가 L1, 얘가 L2라고 했을 때 L1의 기울기를 M1이라고 놓을게요. L2의 기울기는 M2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관계가 뭔지 알죠? 알고 있나요? M1과 M2는 무슨 관계이니? y는 x의 대칭인 두 직선의 기울기 관계. 무슨 수 관계야? 역수 관계야. 특수성이니까 따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두 직선이 y축의 대칭관계를, 두 직선이 y축의 대칭관계랍니다. y축이 있고요.
L1이 있고 L2가 있어. 근데 Y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래. 그럼 얘는 기울기의 관계가 무슨 관계일까? 얘 기울기가 M1, 얘 기울기가 M2. 이거는 방금 각에 의한 결정권 이쪽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되겠지. 요각과 요각이 같은 거 아니? 맞아 안 맞아? 그럼 기울기가 어때? 무슨 관계야? M1과 M2는? 야 너네 알고 있는 거 그냥 문자화 시켜서 얘기하는 것 뿐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부호가 반대인 관계 아니? 방향만 반대가 된 거잖아. 이 각과 이 각이 같으면 기울어진 정도가 같은 관계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방향만 반대니까 부호가 반대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얘 M1과 M2는 부호가 반대인 수, 부호가 반대인 수, 그 수 관계를 이렇게 부릅니다. 반수 관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곱해서 1인 두수 관계는 역수 관계, 더해서 0인 관계는 반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복잡한 용어는 아니니까 그냥 쓸게. 근데 선생님들도 잘 몰라 이 얘기야. 반수 얘기하면은 재수 안 하고 그냥 대학교 다니다가 다시 수능 보는 거요? 라고만 얘기하지. 숫자 관계에서 반수 관계라고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분들도 많아. 그냥 참고만 해. 자, 세 번째.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을 이뤄. 뒤에 가서 다시 하겠지만 매우 특수하게 많이 사용되는 조건이니까 이 세 가지 관계는 기울기의 특수성에 해당된다 라고 기억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기억하라는 얘기야. 자, 두 직선이 L1과 L2가 주어지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결정됩니다. 알파라는 각과 180도 빼기 알파라는 각이 결정이 되겠지. 두 직선이 주어지면 특히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러면 뭐가 결정되느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결정된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예각 하나와 둔각 하나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일반적으로는 예각 하나, 둔각 하나가 될 건데 얘네들이 두 개가 결정이 될 거란 얘기지. 예각과 둔각. 근데 이 두 각이 같다면 둘 다 몇 도야? 90도일 수밖에 없는 거지. 두 직선이 이루는 두 개의 각이 모두 같을 때가 두 직선이 서로 뭐가 될 때야? 수직을 이룰 때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너네가 고1 때는 서로 수직이기 위한 조건을 배우지만 고2 이제 고3 돼서 너네가 좀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스토리가 따로 나와. 알겠어? 예각이든 둔각이든 관계없이 두 직선이 이루는 일반 각에 대한 M1, M2 기울기의 관계를 결정하게 돼 있어. 근데 지금은 수직일 때만 기울기의 관계를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럼 이때의 M1과 M2 관계는 너네들이 이미 선행을 해서 알고 있겠지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수개념으로 보면은 요 개념이에요. 역반수 개념. 이 앞에 거에서 따오는 이유가 있겠지. 자, 역수라는 뜻은 뭐야? 곱이 1인 거잖아. 반수라는 뜻은 뭐야?
부호가 반대 개념이란 말이야. 그럼 역반수라는 개념은 뭐야? 역수면서 곱이 1이면서 부호가 반대인 관계를 말하겠지. 그 얘는 M1과 M2를 곱했더니 1이면 역수인데 마이너스 1이면 반수 개념이란 말이야. 맞아 안 맞아? 부호가 다르다라는 개념이니까. 그 반대 부호의 역수 개념이다. 이해됐어? 이 세 가지가 기울기의 특수성에 해당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하고, 나중에는 이쪽에 대한 일반화시키는 이론까지 확장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그러니까 고1 때 확장할 수 있는 이론은 얘가 90도가 아니더라도 특수각이면 너네한테 문제 출제가 가능해. 이 알파가 특수각인 경우는 학교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자주 활용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두 직선 이루는 각이 30도일 때, 뭐 15도일 때, 너네가 알고 있는 특수각은 30도, 45도, 60도라고 알고 있겠지만, 특수각은 예각에서는 15도, 30도, 45도, 60도, 75도, 90도, 0도, 15도 간격으로 늘어나는 단위를 특수각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럼 쟤네들에 해당되는 게 나온다면 90도가 아니어도 문제를 낼 수가 있게 돼. 그럼 조금 계산이 귀찮아지긴 하겠지. 이해됐어? 요거까지 생각을 하고 가는 게 기울기의 특수성이에요. 됐나요? 그럼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가 됐고, 기울기의 특수성이라는 것을 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직선이 갖고 있는 한 직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지금 직선 두 개로 확장을 해서 두 직선의 기울기의 특수성에 대한 비교를 한 거예요. 맞니? 그럼 이제는 직선이 위치 관계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두 번째로 할 거는 직선의 결정 조건을 이용해서 직선을 나타내는 방식, 그리고 기울기가 갖고 있는 특수성에 대한 얘기가 됐고, 이제 직선의 위치관계라는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여기 앞에는 요 말이 빠져있어. 서로 다른 두 직선의 위치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자, L1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L2라는 직선이 있다. 그럼 두 직선을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볼게. M1x, N1, N2x, N2. 자, 이렇게 나타내는 이유는 아직은 여러분들이 직선에 대한 얘기가 히스토리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중학교 방식으로 나타낸 것뿐이야.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는 우리가 직선 중에서도 함수를 나타내는 함수형이라고 부르면 되는데요. 이건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정식 명칭은 표준형이라고 불러. 직선에서 표준형이다. 그나마 너네가 2차 함수를 했으니까 2차 함수의 세 가지 형태를 이렇게 말해. a가 0이 아닐 때야. 요 세 가지 형태 이미 알고 있죠. 자, 얘를 보고 우리가 꼭지점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꼭지점이 원점이잖아. 그 가장 베이스가 되는 좌표 평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점을 뜻하는 꼭지점이기 때문에 얘를 보고 이렇게 불러. 기본형이라는 표현을 써. 자, 얘가 전개된 형태를 말하지 일반적인 2차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형태,
얘가 보이면 너네가 완전 제곱으로 변형해서 꼭지점을 구하게 되잖아. 얘 표준형으로 바꿔서 구하게 돼 있는 형태야. 맞니? 그러니까 얘가 가장 중요한 형태이기도 하지만 나머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 얘는 뭐라고 부르느냐?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됐니? 자, 쟤는 함수를 나타내는 형태이긴 하지만 직선의 방정식에서 무슨 형이 된다? 표준형이 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 얘가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가 일치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얘기하려면 이 문장이 빠져야 돼. 서로 다름이라는 말이 붙으면 일치할 수가 없잖아. 맞아 안 맞아? 일반적으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얘기할 때 세 가지 조건으로 나와. 자,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랑 뭐 하는 경우랑 평행한 경우랑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다. 너네가 이거를 중학교식으로 해석하면은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도 이해를 하는 거 맞니? 연립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에서 일치할 때 이때는 뭐라고 그래? 연립 1차 방정식의 해 종류도 세 가지라고 얘기하잖아. 첫 번째는 단 한 쌍의 해를 갖거나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거나. 맞아 안 맞아? 이 일치할 때가 뭐가 되는 거야?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무한 개념이야. 맞니? 해의 종류가 무한 개념이다. 평행할 때는 해가 있어 없어? 없죠. 이건 집합적으로 보면은 무슨 집합 관계야? 해가 없는 공집합이 되는 거겠지. 맞냐? 자, 한 점에서 만날 때는 해가 단 한 개가 될 거야. 단 한 쌍. 단 한 쌍의 해를 갖는다 라는 것까지 연결을 시켜야 돼. 여기까지 됐습니까? 피곤하죠? 자, 일치할 때는 기울기하고 y절편이 모두 같은 거 맞니? 조금만 하고 쉴 거야. 정신 차려?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야 된다. 평행할 때는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은 달라야 된다. 한 점에서 만날 때는 뭐가 다르면 된다? 기울기가 다르면 된다. 아니, 기울기가 다르면 된다. 그래서 방금 했던 거에 의하면 기울기의 특수성에 의해서 한 점에서 만날 때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결정이 된다. 됐어.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 한 점에서 만날 때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결정된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한 점에서 만나면 너네한테 물을 수 있는 개념이 뭐냐는 거지. 대표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도 있지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용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 너네가 봐야 되는 건 뭐란 얘기야? 교점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기울기의 관계로도 해석을 해야 되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문제를 보란 얘기야. 내가 알고 보는 거랑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알게 된 거랑은 좀 달라. 근데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듣고 나서 아, 문제 풀면서 그게 그거였네? 라고 알게 되는 거랑 그냥 문제 풀면서 스스로 깨닫는 거랑 강도 차이가 다르죠. 스스로 깨닫는 게 더 좋아. 근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제한적이야. 학생마다 달라. 어떤 애는 더 많은 걸 깨닫고 어떤 애는 아예 못 깨닫고. 그러니까 너네가 뭐 해야 돼? 기본적으로 도형이 파생되는 이론은 알고 있어야 그게 보려고 해야 보인다는 얘기야. 그게 더 빨리 보여. 이해됐어? 수학에 대한 뭐 감각이 되게 좋은 친구들은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깨달아. 그럼 걔가 비정상이지. 안 배웠는데 알아서 깨닫는 건 그게 비정상 아니야? 정상적으로는 뭐야? 저렇게 되네? 하니까 저 방식으로 해보네? 그러니까 알게 됐네? 그게 일반적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누구라도 수학을 다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기본적으로 요 방식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참고로 하고 나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 직선 방정식을 이름을 붙이는 형태를 구분해 볼 거야. 아까 2차 함수에서도 했던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그 형태로 나눠서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기본형 어떻게 생겼느냐? 뭐가 이용되면 기본이라고 불렀어? 좌표평면에서 어떤 점 이용되면? 원점 이용되면 기본형이에요. 그 기본형은 원점 지나는 직선입니다. 자, 그럼 너네가 기울기가 무조건 있다라고 볼 순 없지. 기울기가 있는 직선도 있고 기울기가 없는 직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 기울기가 있는 직선인 경우, 기울기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문제를 봤더니 이거 기울기가 있는 놈이네. 그러면 뭐라고 놓으면 돼? 함수 형태를 이용해서 놓으면 돼. 맞아 안 맞아? 근데 기울기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명확하게 안 돼. 기울기가 없을 수도 있겠네 라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놓으면 안 돼. 그럼 뭐라고 놔야 돼? 이렇게 놔야 돼. 됐어. 기울기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y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게 기본형 두 가지. 두 번째 형태는 표준형. 얘는 아까 했던 그냥 함수를 나타내는 형태. 얘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y는 mx 더하기 n. 기울기가 무조건 있어야 돼. 기울기가 없는 경우는 표준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일반형. 자, 일반형은 언제 쓰느냐? 직선과 다른 도형과의 관계를 공식화시킬 때 쓰는 이론이야. 일반적인 모든 직선을 나타내는,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이 형태가 요거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그럼 너네가 식을 놓을 때 이 둘 중에 하나를 놓고 풀어야 되는데, 기울기가 있다라고 확신이 들면 얘를 일반형으로 봐도 돼. 기울기가 있는 직선이면 얘가 일반형이기도 한 거야. 기울기가 있는 직선이면 얘가 뭐가 된다? 일반형으로 판단해도 괜찮다. 그럼 계산이 좀 더 편하지. 왜? 문자가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이쪽은 문자가 세 개거든. A, B, C. 맞아 안 맞아? 근데 기울기가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하다. 기울기가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할 때는 얘로 놓고 풀라는 얘기예요. 됐어.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를 기억을 하고서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표준형으로 약속을 했으면 기울기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제로 푸는 거지. 두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기울기가 있는 직선들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이 방식이 훨씬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기울기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지가 않아. 그럴 때는 이 형태로 우리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아까 성준이가 얘기했던 대로 두 직선이 주어지면 뭐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냐? 기울기부터 생각하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기울기의 존재성 가지고 있냐 없냐로 판단하게 돼 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주말 동안 좀 쉬었다 오다 보니까 피곤하지? 저번 주에 피로도가 좀 쌓인 것 같은데, 나도 그래. 너네가 학원에 있는 시간이나 내가 학원에 있는 시간이나 거의 동일하지 않니? 그치?
너네보다 내가 빨리 나간 적 있어? 없지 않아? 그지? 또 너네도 집에 바로 가면은 뭐 공부도 하고 뭐 스터디 카페도 가고 뭐 좀 더 쉬기도 하고 바로 잠 안 자잖아? 너 바로 자? 그렇구나. 나는 바로 안 자요. 나도 집에 가면 좀 쉬었다가 뭐 씻기도 하고 뭐 간단하게 야식을 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흘러가죠. 유튜브는 잘 안 봐. 유튜브는 잘 안 봐. 그럼 잠자는 시간도 나도 좀 늦게 자겠지. 그럼 생활 패턴은 거의 비슷하다. 자, 체력은 누가 더 좋냐? 야, 뭐 내가 더 좋다고 얘기하지 마. 나도 그래도 나이가 있어 이제. 내가 너네 나이 때는 체력이 너네보다 좋다, 나쁘다 그런. 난 체력은 좋은 편에 들어갔어. 버티는 힘이 좋았어. 그래서 산을 뛰어다니는. 웬만한 산 정상은 뛰어서 올라가는. 뛰어서 올라가는 굳이 걸어갈 필요는 없잖아. 그럴 수가 있네. 그 정도 체력은 됐다는 얘기야. 웬만한 산은 뛰어서 올라가는. 한 700에서 800 정도 높이 산은 뛰어서 올라가는. 쉬지 않고. 운동 삼아서. 그리고 거기 이제 산 정상에 보면 평지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수련을 보내려고. 무슨 삶을 사시는 모르겠다. 요새로 따지면 자연이? 그지? 여러분 나이 때는 그 정도 체력은 갖고 있었어. 그때는 체구는 작아도 체력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 근육 운동을 좋아하는 쪽은 아니라서.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때 체력으로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체력이 점점 깎이잖아. 내가 지금 운동하는 건 아니니까. 주변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 이거 녹화되면 안 되는데 잘라야겠다. 안 좋은 건 다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버티는지. 잠 안 자, 그지? 수면 시간이 적어. 식사도 불규칙해. 커피 많이 마셔. 그래, 너 말